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이드로워의 이제 마지막 만든 기능이 뭐였었죠? 이제 프린트하는 기능이었었죠, 그죠? 근데 프린트 기능을 만들고 이제 제이드로워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TCP/IP 프로그램을 갖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우리가 만든 이 그래픽 에디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능을 이제 안 만들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림판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림도 그리지만 사각형이랑 원 같은 것도 그리지만 사실 글자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글자를 치는 기능을 좀 구현을 했으면 싶은데 그걸 내가 설명하자니 조금 좀 지겹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빼놓으려다가 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우리 드로워 기능에다가 텍스트 객체 만드는 법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면 조금 좀 뭐랄까 좀 복잡합니다. 여태까지 했던 일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코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를 않고 이미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대충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텍스트 기능 부분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코드를 쳐다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소개는 해줄 거예요. 이제 뭐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할 텐데 시간상 소개를 할 텐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기 바랍니다. 일단 이 텍스트 기능, 텍스트 객체 만드는 기능 구현한 결과를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 요 툴바는 없었죠. 텍스트 T다 하는 겁니다. 팝업에도 보면은 텍스트 T가 있고 풀다운 메뉴에도 보면 그림에 텍스트 T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각형 같은 거 이렇게 그리다가 텍스트 T를 탁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딘가 이제 클릭을 딱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뭔가 깜빡깜빡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글자를 쳐놓을 수 있다는 거죠. 글자를 막 칠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치다가 이게 조금 넘어서 이제 파란 게 조금씩 이제 넘어가 글자 치는 영역이 좀 넘어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대충 이 정도로 이제 글자를 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걸 멈추려면은 이 파란색 바깥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글자를 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도 요거 중간에 뭐 마음 바뀌면 이렇게 보통 에디터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완성을 하면 이제 멈추고 또 글자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글자 움직입니다. 글자 치고 움직이고 또 다 글자 치고 또 글자 움직이고 그다음에 팝업해서 예를 들어서 카피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딜리트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에 레드 이렇게 명시할 수 있고 컬러에 블루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컬러에 블루 밑에서 선택이 돼가지고 컬러에 블루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했던 거랑 다 연동이 돼서 이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리 하게 되면은 트리의 맨 밑에 이제 텍스트들 이렇게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도 뭐 텍스트를 갖다가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리무브 하면은 이제 뭔가 하나 없어졌죠, 그죠? 어떤 하고 뭐 여태까지 했던 다른 유저 인터페이스랑 다 똑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애매한데요.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라든지 박스, 라인, 서클, TV 같은 거는 숫자만 명시를 하더라도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여러분. 텍스트는 글자를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여러분들에서 텍스트를 딱 쳐줬을 때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일처리를 했습니다. Sorry, not yet implemented 해가지고 아직 구현이 안 됐습니다. 만약 이걸 구현을 하려면 이게 텍스트 선택을 한 다음에 또 다이얼로그 하나 만들어서 글자 치기 위한 칸 만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 경우에는 이제 기능을 안 만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이브도 할 수가 있고 저장 이렇게 한 다음에 새 파일 하고 나서 다시 열기 하고 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와서 컬러 그린. 자, 대충 이런 정도로 텍스트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금 여기서 그림판에서만 이제 제이드로우에서 만들어지는 텍스트는 폰트가 다 똑같은 폰트예요. 폰트 정해져 있고 이 폰트 이름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제 그래픽스의 디폴트로 장착된 폰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fon트 같은 것도 이제 조정을 하고 싶으면은 텍스트를 맨 처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메뉴를 둬가지고 툴바 메뉴를 둬서 뭐 폰트 패밀리도 선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폰트 스타일도 선택을 하게 해가지고 그걸 선택한 결과로 이제 요 에디터 요거 지금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그 폰트 정보를 기록을 하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그런 폰트 정보랑 같이 저장해서 일처리 하면은 일반 그 에디터처럼 또 다양한 폰트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대충 지금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상황을 보여줬고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만든 과정을 갖다가 계략적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자세히 읽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무슨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피규어 타입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 집어넣어줘야 되죠, 그죠? 새로운 객체 이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 객체 이름 집어넣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어딥니까? 우리 트리 다이얼로그라든지 피규어 다이얼로그 그런 데서도 얘가 스태틱 데이터 맵으로 잘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기왕에 이걸 만드는 김에 이 이름들을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필요도 있었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요거 우리 트리 다이얼로그 만들 때도 이제 요 이름들을 기록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 위치를 찾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기왕 이제 피규어 타입이라고는 어레이가 있으니까 이 피규어 타입 어레이에 그거랑 일치하는 피규어 타입 네임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내가 하나 추가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요걸 추가를 해서 이렇게 new 해가지고 만들고 나면은 이 어레이 리스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얘네들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치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바 신텍스 중에서 얘도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고 얘도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예요. 여기에 있는 이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를 이 어레이 리스트에다 넣기 위해서 이 드로우 뷰의 컨스트럭터를 이용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드로우 뷰 객체가 만약에 여러 개가 생길 이유가 있을 때 여러 번 실행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에 대한 초기화를 할 때는 스테이틱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그런 신텍스를 이용합니다. 이게 지금 스테이틱 이니셜라이저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고급 자바 수업 들은 학생들은 이런 신텍스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스테이트 이니셜라이저는 신텍스가 여기 앞에다 스테이트라고 적어주고 이것도 함수입니다. 일종의 함수인데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함수 아규먼트랑 함수 이름이 없어요. 파라메터 리스트도 없고 이렇게 그냥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이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함수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거를 스테이틱 이니셜라이저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스테이틱 이니셜라이저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딱 유일하게 한 번 호출이 됩니다. 언제 한 번 호출이 되냐면은 이 드로워 뷰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드가 될 때 컴파일이 끝나고 나서 메모리에 로드 될 때 딱 한 번 호출합니다. 그래서 얘가 딱 한 번 호출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피규어 타입 네임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에서 명시한 뭡니까? 피규어 타입 i를 갖다 집어넣는다 하는 겁니다. 요거 컨스트럭터에다가 넣으면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컨스트럭터가 여러 번 호출될 일이 있을 때 이게 여러 번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짬짬이 스테이틱 데이터 멤버에 대해서 초기화를 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신텍스다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텍스트 기능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한 조치가 이거다는 거죠.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조치를 했겠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카이트라든지 TV 만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텍스트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드로우 프레임으로 갔겠죠, 그죠? 드로우 프레임에 가서
이렇게 메뉴 아이템 하나 추가를 했을 거다 하는 거죠. 그죠? 메뉴 아이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했겠습니까? 가가지고, 또 한 일이 뭘 거냐면은, 툴바에다가도, 여기, 텍스트 액션을 갖다가 이렇게, 텍스트 메뉴를 갖다가 또 추가를 했을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액션이랑, 그 다음에 텍스트 팝업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뷰로 가면은, 자, 이런 코딩을 하면서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id 텍스트라고 하는 것도 추가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텍스트 팝업이라고 하는 거 추가해야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내가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런 텍스트 팝업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 더 데이터 멤버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팝업스에는 얘네들 메인 팝업은 빼고 요 그림들 객체들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팝업들 레퍼런스를 저장하는 용도로 이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액션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액션 이렇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텍스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텍스트 액션에 id 텍스트를 명시를 해가지고 이제 id 텍스트가 텍스트 만들 때 사용되는 매크로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팝업 만들었는데 텍스트 팝업은 피겨 팝업이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텍스트 팝업인 게는 필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필 버튼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false를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팝업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팝업스 어레이 리스트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냈고 지난 시간에 짰던 그 기능 중에 내가 이제 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얼라이제이션 기능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 기능을 만들어서 팝업 객체를 갖다가 피규어에 있는 팝업 객체를 만들어 줄 때 그냥 시리얼라이저를 바로 시켰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피규어에 속하는 팝업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액션 리스너가 작동을 안 해서 어떤 파일 내용을 세이브 시켰다가 다시 로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그림 객체에 대한 팝업이 보이기는 한데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시리얼라이즈를 시키면 안 됩니다. 시리얼라이즈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조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하면 피규어 자바에 가서 원래 이 프로텍티드 팝업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멤버가 그냥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앞에다 트랜지언트라고 붙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트랜지언트라고 붙이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트랜지언트라고 붙이게 되면은 이 팝업 레퍼런스는 저장도 하지 말고 로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저장도 하지 말고 로드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로드할 때 보면 이 팝업 포인트가 널로 세팅이 됩니다. 저장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팝업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로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팝업을 재설정을 해줘야지 돼요. 자, 우리 로드 끝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프로그램 로드 할 때 로드 끝나는 위치가 요 위치였습니다. do open 이랬었는데 지난번 버전에서는 요거만 이렇게 있었어요. 요거만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피규어 리스트에 올라온 그림들이 팝업 포인터가 레퍼런스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문을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포문을 돕니다. 포문을 돌면서 만약에 이 레퍼런스가 포인트면은 그 뭡니까 포인트 팝업을 세팅해주고 박스면은 박스 팝업을 세팅해주고 이렇게 일일이 로드된 그 그림들에 대해서 팝업을 세팅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이제 코딩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if 문수가 많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추가를 했지만 뭐 삼각형을 추가를 한다. 그럼 뭐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이게 else if문을 갖다 하나씩 자꾸 느려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 유지가 좀 불편한 코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코드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일처리를 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일처리를 했습니까? 그 클래스의 이름을 알아내가지고 이름을 알아내서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이용해서 뭐랍니까? 아까 figures type names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있는 인덱스를 알아내고 그래서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팝업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이런 if문처럼 매번 이제 객체가 추가될 때마다 수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일처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처리 하는 방법을 갖다가 참 뭐라 그럴까
객지형 프로그래밍 할 때 자유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코드랑 천지 차이입니다.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차원에서. 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뭐 이런 get text action 뭐 이런 것들 쭉 만들어줬습니다. 자,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해야지 됩니까? 그런 기초적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메뉴에서 이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일처리 해줘야 되죠. 그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그 경우가 버튼이 눌러졌을 때다 하는 거다. 마우스 프레스일 때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우스 프레스일 때, 우리가 포인트일 때, 박스일 때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텍스트일 때는 좀 다릅니다. 일처리하는 방법이. 자, 일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뭐냐? 텍스트 객체를 만들 때는 일단 텍스트 에디터를 내가 하나 구현을 해줘야 돼요.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메모장도 마찬가지죠. 이 메모장에서 깜빡깜빡해서 내가 KKK 침 글자 나오고 LLL 침 나오고 리턴하면 또 이 줄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텍스트 에디터를 구현하는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텍스트 객체를 만들려면은 텍스트 에디터부터 일단 구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텍스트 에디터를 구현한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는 키 이벤트를 갖다가 직접 받아가지고 글자 하나씩 칠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오토마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오토마타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글자를 칠 때마다 한 글자를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드로우 해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한 글자를 지우는 기능, 이런 아주 사소한 걸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직접 만드는 방법이 더 뭐라 그럴까 유용한 거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방법 무진장 어려워요.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굉장히 뭐 코드 분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방법을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 아주 편법 스타일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텍스트 에디터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요. 그 편법이 뭐냐면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편집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라이브러리의 컴포넌트에 보면은 JText 에어리어라든지 JText 필드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JText 에어리어나 JText 필드를 만들면은 뭐 거기 그냥 바로 거기서 이제 에디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느냐? 내가 이 JText 에어리아,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JText 에어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JText 에어리아를 갖다가 하나 인스턴시에이션 해서 그 JText 에어리아를 그 드로어 뷰, J 판넬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마우스 누른 위치에다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JText 에어리어가 컨트롤을 갖기 때문에 막 이제 글자 치는 거를 JText 에어리어가 이제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할 일은 JText 에어리어 바깥에서 버튼이 눌러졌을 때 JText 에어리어 활성화된 걸 멈추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싹 모아서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이런 두 번째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두 번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텍스트 만드는 기능을 구현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d 텍스트가 눌러졌을 때는 이제 일처리하는 방법이 들립니다. id 텍스트가 눌러졌을 때는 selected figure를 일단 널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액션 모드도 nothing으로 하고 그 다음에 return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텍스트 에디터를 갖다가 스타트를 시킨다 하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그 텍스트 에디터가 아까 여러분들 봤지만은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 있었죠, 그죠? 그거 JText 에디터입니다. 이게 그거를 스타트 시켜라 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텍스트 에디터는 뭐냐? 텍스트 에디터는 내가 데이터 멤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텍스트 에디터. 그래.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텍스트 에디터에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써가지고 new 텍스트 에디터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텍스트 에디터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텍스트 에디터
JText에어리어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JText에어리어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너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드로우 뷰에 앞에 가면 이너 클래스로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JText 에어리어를 상속받아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파란색 사각형이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우리가 써봐서 알죠. 글자 치면 이렇게 글자 찍혀 나오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작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작동을 시키는 과정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JText 에어리어의 위치는 널 레이아웃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드로우 뷰에 set layout null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명시를 안 해주게 되면은 내가 JText 에어리어를 만들어서 그 위치를 정해서 이 드로우 뷰에다가 이제 add를 하는데 컴포넌트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드로우 뷰는 기본적으로 J 판넬이죠, 그죠? J 판넬이 레이아웃 매니저를 갖다가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뭡니까? 그 JText 에어리어의 위치가 아주 뚱딴지 같은 곳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번 그냥 바로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볼게요. 만약 2줄이 없으면은 2줄이 없이 컴파일러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딱 눌렀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글씨를 치는 순간 이게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렇게 옮겨가랍니다. 왜 옮겨가냐면은 이거 자체가 J 판넬 자체가 레이아웃 매니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이기 때문에 그 플로우 레이아웃 매니저 입장에서는 뭔가가 들어가면 얘를 전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동을 해버립니다. 야, 엉뚱한 자리로 이동을 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이동을 하니까 요 한 줄 요게 드로우 뷰가 레이아웃 매니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 줄이 널 레이아웃 매니저를 이용한다는 건데 요거 반드시 써야지. 안 그러면은 아까 보여줬듯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이런 정도 설명했고 이제 마지막 설명할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설명할 게 이 텍스트 에디터 설명을 하면 되겠죠. 내가 그죠? 텍스트 에디터 아까 저기 봐서 알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객체는 여기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텍스트 에디터를 뉴를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텍스트 에디터를 뉴를 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텍스트 에디터에 대해서 스타트만 딱 시켰다는 겁니다. 자, 스타트 가서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에디터 JText 에어리어부터 상속을 받았고, 자, X, Y, width, height 이건 뭐겠습니까? 그 텍스트 에디터 위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폰트랑 폰트 매트릭스, 폰트랑 폰트 매트릭스가 있어야지 뭔가 이제 사이즈 같은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요 정도는 뭐 별 문제가 없고, 셋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캔버스 백그라운드랑 일치시킨 겁니다. 만약 안 그러면 좀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타트로 왔다는 거죠. 자, 스타트로 오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의 내용을 이제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set 텍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비워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 y, width, height 값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width 값이 기본적으로 init height 값을 갖고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실행을 이렇게 시켜서 보면은 텍스트의 크기가 이 사각형이 width, height가 초기 값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초기 값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씨, 아까 컴파일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글자를 치면서 어떻습니까? 이 오른쪽 끝에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내가 계산을 다시 해줍니다.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 이게 막 늘어나죠, 그죠? 이렇게 늘어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내가 폰트의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폰트의 크기를 갖다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한글도 됩니다. 한글도 전혀 문제 한글 되죠, 그죠? 왜냐면은 내가 이 오토마타를 만든 게 아니라 뭡니까? JText 에어리어의
JText의 에어리어의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를 선택하고 난 이후로는 이거 선택하고 난 이후로는 누를 때마다 텍스트 에어리어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 바깥에서 누르게 되면은 얘가 이제 활성화를 멈춥니다. 그러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얘를 선택을 해야지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리스너들을 갖다가 잘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 돼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마우스를 누르는데 이 마우스를 눌렀을 때 작동하는 일 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참 진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테크닉입니다. 자, 이거 선택 안 했을 때를 봅시다. 이걸 선택 안 하고 그냥 이게 박스일 때 보면은 마우스 누르면 뭐가 돼요? 마우스 누르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텍스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면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가 활성화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서 누릅니다. 여기서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탁 누르게 되면은 한번 누릅니다.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없어지지 텍스트 에어리어가 생기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멈추게 한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가 생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우스를 한번 눌렀을 때의 그 행동 양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우스 눌렀을 때 행동 양식이 다른데 그 행동 양식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실행기지 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플래그 변수를 이용합니다. 플래그 변수를 해서 어떤 걸 활성화시켰다가 어떤 함수가 돌아가게 하는 플래그를 갖다가 썼다가 또 이제 true로 하면 어떤 함수가 돌아가고 false로 했을 때는 어떤 함수가 돌아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일처리를 하는 반면에 자바인 경우는 그렇게 일처리를 안 합니다. 자바인 경우는 어떻게 일처리하냐면 통째로 add mouse listener랑 add mouse motion listener가 있듯이 반대로 remove mouse listener랑 remove mouse motion listener를 써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리스너랑 마우스 모션 리스너랑 관련되는 함수들이 있죠. 그죠? 마우스 프레스드라든지 마우스 무브드 이런 함수들을 갖다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작동 가능하게도 했다가 또 작동 불가능하게도 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사각형 객체 만들어서 그 set 캐럿 포지션, 이 캐럿이 뭐냐면 이제 깜빡깜빡하는 프롬프트를 우리가 캐럿이라 그럽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대충 눈으로 보면은 그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한 제가 이야기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요 세 줄이라는 겁니다. 요 세 줄. 요 세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중요하느냐? 캔버스라고 하는 건 이제 드로우 뷰죠. 판넬이죠. 거기서 remove mouse listener를 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하냐면은 거기에서 마우스 눌러졌을 때 뭐 카이트가 만들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emove mouse motion listener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림 객체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되는 그 함수들이 비활성화되게 이렇게 호출이 안 되게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조치를 했건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캔버스에다가 add this를 합니다. 자, 캔버스에다 add this를 하면은 요거 뭡니까? 그 판넬이죠. 그죠? 판넬에다가 이 this는 뭡니까? JText 에어리어죠. 그죠? JText 에어리어가 판넬에 이렇게 삽입되는 거는 효과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리퀘스트 포커스를 해야지 얘가 그 입력 키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remove mouse listener, remove mouse motion listener 해가지고 기존에 작동하던 그 마우스 프레스드라든지 그 뭐 마우스 무브드 같은 함수를 사용 불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점, 이 두 코드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는 걸 겁니다. 이런 코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마우스 모션 리스너를 이제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또 마우스 리스너를. 자, 캔버스에서 마우스가 눌러질 때 마우스 리스너를 또 추가를 하는데 이 마우스 리스너는 this에다가 장착을 해놨어요. this에다가 장착을 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텍스트 에디터에다가 마우스 리스너를 갖다가 이렇게 등록시켰다는 거죠.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갖다 구현했다는 거죠. 이 텍스트 에디터에다가.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캔버스에서 마우스가 눌러지면은 이 텍스트 에디터에 있는
마우스 관련 함수를 호출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마우스 클릭드. 자, 그래서 요 마우스 클릭드가 어느 경우냐면은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내가 여기 바깥에서 이제 이 마우스 바깥에 있죠.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우스에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 활성화됐던 텍스트 에어리어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이제 마우스 클릭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캔버스에서 리무브 디스를 먼저 합니다. 그냥 뭡니까? 에디터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야. 텍스트 에어리어를 갖다가 캔버스에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니까 더 이상 캔버스에는 그 에디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리무브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리무브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드로워에 뭡니까? 드로워 뷰 클래스에다가 리무브라 함수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원래 이 자리에다가 리무브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피겨 포인터를 주면은 피겨 리스트에서 빼주고 그다음 인덱스를 주면 또 i번째를 갖다가 피겨 리스트에서 빼주는 일이 있었는데 요 이름이 원래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전에는 리무브였었다는 거죠. 이게 리무브니까 이 레퍼런스가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일처리가 아주 황당한 일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함수 두 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remove from figures라고. 요거 두 개는 저기 트리 다이얼로그랑 테이블 다이얼로그에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제 그림을 빼는 거고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 자,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remove this를 하게 되면 이제 캔버스 판넬에서 지금 JText 에어리어를 빼라 하는 겁니다. 삭제를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 다음에 remove mouse listener this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클릭하는 거 이 함수가 필요가 없어졌죠. 그죠? 왜 필요가 없습니까? 아직 에디터가 작동 중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함수가 이제 더 이상 작동 안 하지 않도록 remove mouse listener 해가지고 이제 this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림이 그려지거나 뭐 사각형이 그려지거나 혹은 뭐 심지어 이 텍스트가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일이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게 remove mouse listener 해가지고 이렇게 캔버스에서 이거 마우스 리스너나 마우스 모션 리스너 작동 못하게 했던 행위에 반대되는 행위를 여기에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두 줄에서 새로 다시 아까 이제 비활성화 시켰던 걸 다시 이제 활성화 시킨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가 눌러지게 되면은 그림이 그려지거나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이 움직여질 수도 있고. 요 쌍이랑 요 두 개의 쌍. 그 다음에 요거 한 개랑 요거 한 개가 토글 식으로 이렇게 이쪽이 꺼지면 저쪽이 켜지고 저쪽이 꺼지면 이쪽이 켜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거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디터를 끄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내용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텍스트 에어리어에 있죠. 그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텍스트로 읽어드려서 그걸 갖다가 줄 단위로 자릅니다. 뉴라인으로 다 잘라요. 그러면 여러 개의 줄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길이랑 높이를 구해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사각형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텍스트 에어리어 들어있는 스트링을 기준으로 해서 텍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이제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죠. 텍스트 객체 아주 new 텍스트 만들어주는데 color, x, y, width, height 요거는 마치 사각형이랑 거의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이랑 동일한 데이터 멤버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뭡니까? 텍스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텍스트 내용. 이게 스트링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준 건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넘겨준다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set pop, 텍스트 pop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이 그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 리페인트를 하면은 이 그림이 추가된 상태에서 이제 일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클래스를 만들었을 겁니다. 텍스트 클래스 어떻게 만들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그걸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봐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일단 사각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사각형으로부터 상속받는 게 이제 당연한 겁니다. 자, 텍스트 만들었습니다. 사각형으로부터 상속받았어요. 자, 데이터 멤버 중에 이렇게 스트링 어레이가 들어왔죠. 그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 멤버로 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set color에 set color. 드로우가 하면 이제 카피하는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카피하는 것도. 유일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드로우 부분이에요. 드로우 부분인데 드로우 부분에서 보통 여기다가 슈퍼 보통 이렇게 하죠. 그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빼먹었습니다. 뺐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텍스트를 탁 치고 나서 이렇게 치고 나서 끝났을 때 자, 요 사각형이 뭡니까? 요 텍스트를 포함하는 이 사각형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길 때는 이 사각형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왕에 우리 텍스트 만드는 게 사각형이 없는 게 더 나아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부분에 그림을 안 그려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자, 폰트랑 폰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get height, get accent 요거 마징가 Z 그려본 사람들은 요거 사용법 알 겁니다. 마징가 Z 그려본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개의 줄을 갖다가 드로우 스트링 해가지고 여러 줄을 갖다가 이렇게 출력만 하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이 예상했던 거랑 달리 이 텍스트 클래스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코드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드가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아까 보면은 막 이제 텍스트를 쓰면 글자를 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글자가 막 늘어날 때 파란색 사각형이 자꾸 커졌죠. 그죠? 파란색 사각형이 커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파란색 사각형이 커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도큐먼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줘야 돼요. 이건 뭐냐면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키보드에 입력이 들어갈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도큐먼트 리스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도큐먼트 리스너에는 함수가 3개가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함수가 3개 있냐면은 insert update 뭔가 추가됐을 때, 그 다음에 remove update 그 도큐먼트에 글자의 내용이 없어졌을 때, change update 이제 변경됐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근데 remove update랑 change update는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글자의 양이 그 텍스트의 양이 늘어날 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insert update 여기에다가만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줬다, 함수를 구현해줬다 하는 거죠. insert update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눈치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max, width, 그 다음에 max height 이걸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죠? 계산해서 현재 있는 width 혹은 현재 있는 height보다 커지게 되면은 width랑 height 값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 set bounds. 요게 뭐냐면은 텍스트 에어리어 사각형의 크기를 리사이즈하는 그 명령어다 하는 겁니다. set bounds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컨트롤 컴포넌트의 크기가 여기 명시된 크기로 새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도큐먼트 리스너는 다이내믹하게 뭐 애드했다가 리무브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텍스트 에디터가 활성화됐을 때는 무조건 작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등록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dd document 그냥 바로 add document listener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바로 그 add document listener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면 안 되고 이 jtext area에 get document라고 하는 메모 펑션이 있어요. 그래서 get document를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add document listener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그 insert update 함수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JDrawer 우리
그림판 비슷한 기능 만드는 걸 갖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 온 거를 이제 오늘로써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학기 초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클래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라인 수도 많이 늘어나고 됐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몇 줄이나 될랜가요? 아마 한 500줄 될랜가요? 별로 크지도 않죠, 프로그램이, 그죠? 다 합해봐야 몇 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할 때 하루에 몇백 줄씩 짜야 돼, 하루에 몇백 줄씩, 그죠? 물론 이제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짜면서 또 뭐 에러 나오면 이제 한 두 줄 거치는 한 줄이나 두 줄 어떤 한 줄이나 두 줄 때문에 생기는 런타임 에러를 고치기 위해서 보름 동안 밤새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러가 문제입니다. 에러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웬만하면 대충 짜려고 그러지 말고 완벽하게 짜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당장에 돌아가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차후에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상황, 차후에 뭐가 추가되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코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에 여기까지 드로우를 이렇게 드로우 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교육하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자바, 윈도우스랑 관련되는 API를 소개하는 게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고급 자바 들은 학생들 보면은 고급 자바에서 거론됐던 거의 상당한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다이내믹 바인딩이랑 폴리몰픽 리스트를 써가지고 보수 유지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보수 유지가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하는 점이 중요한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코드를 만들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텍스트까지만 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삼각형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코딩을 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한 줄 또 추가를 해줘야 돼요. if 뭐 ptr instance of 뭐 triangle 이렇게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코딩을 한 경우에는 추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땐 추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폴몰픽 리스트 사용하는 거 자꾸 이제 익혀야지 되고, 그다음 다이내믹 바인딩 사용하는 거 자꾸 익혀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 수업 마치면서 제이드로에 대한 얘기 이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버전은 물론 우리 이 클래스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최종 버전 이렇게 프린트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요 다음 시간 이제 15주차 수업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 한 3시간 분량에 걸쳐 가지고 TCP/IP 프로그래밍 하는 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거 아주 간단한 예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이번 학기 아마 마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드로워 이 구현을 갖다가 마치려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만 더 구현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든 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어요.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눈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눈에 뭐가 거슬립니까? 여기에 있는 각 툴바의 버튼이라든지 여기 메뉴에 있는 메뉴 아이템의 버튼의 이미지, 요 이미지들이 요 아이콘인데 이 이미지 아이콘이 좀 눈에 거슬리죠, 그죠? 이 이미지 아이콘 내가 만들 때 파일 조그만 그림판 이용해서 조그만 이제 아이콘을 갖다가 대충 그렸어요. 그러니까 참 보기가 거슬립니다. 아무리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그 기능이 훌륭하다 손 치더라도 이 GUI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요 마지막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요 아이콘들을 갖다가 파일로부터 안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아이콘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로우 뷰에서 드로우 뷰 컨스트럭터에서
여기 액션들을 만든 게 있었어요. 셀렉트 액션, 셀렉트 액션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툴바에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메뉴바에도 배치를 하고 팝업 메뉴에다 이제 배치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요거 배치를 할 때 두 번째 아규먼트에 요 이미지 아이콘을 갖다가 이렇게 특정 파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폴더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 아이콘 GIF 파일로 그림 파일로 이런 아이콘들을 미리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아이콘을 그 이미지 파일을 아주 멋지게 만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지금처럼 대충 이렇게 만들면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아이콘을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콘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경우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셀렉트 액션에 내가 뉴 피규어 아이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피규어 아이콘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액츄얼 파라미터들은 실제로 그 스트링을 나타냅니다. 요 피규어 타입 제로는 포인트고 요거는 라인 그런 겁니다. 이것들은 스태틱 데이터 멤버로 이미 여기다가 정의를 해놓은 바가 있어요. 그죠? 피규어 타입 해가지고 포인트, 라인, 박스, 서클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갖다가 입력을 하는 피규어 아이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수정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수정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피규어 아이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만들었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피규어 아이콘 클래스입니다. 피규어 아이콘은 아이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를 하면 됩니다. 이 아이콘은 우리 지금 아까 메뉴에 사용되는 그런 아이콘을 만들 때 꼭 반드시 필요한 함수들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함수가 3개가 있는데요. 그 함수 3개가 하나는 get icon height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get icon width 그 다음에 페인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이렇게 3개만 제공이 되면은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어떤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width, height 내가 이제 16이라고 하는 크기로 아주 규칙적으로 원래 내가 저 파일로 만들었을 때 이 파일 크기도 사실 조금씩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삐뚤삐뚤 했었는데 16이라고 하는 값으로 width, height 사각형 영역을 정했고 그 다음에 그 사각형 영역에 그림이 그려져야 될 때 마치 우리가 일반 그 판넬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될 때 리페인트가 되면서 그림이 그려질 때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가 호출이 되듯이 아이콘이 이제 다시 그려져야 될 때는 이제 페인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함수가 저절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만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함수 중에 이 컴포넌트는 그 이제 아이콘이 그려져야 되는 컴포넌트인데 이거는 우리는 크게 관심 없고 그래픽스만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픽스 객체랑 그 다음에 여기 그 아이콘이 그려져야 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위치에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00에 해당하는 위치다 하는 겁니다. 이 값이 0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자리부터 이제 그 아이콘을 그려라 하는 출발점이 되는 위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XY라고 하는 거랑 그래픽스 G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아이콘들을 그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피규어 아이콘 컨스트럭터에 여기 포멀 파라미터로 뭐 포인트냐 라인이냐 이런 글자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여기 저장을 해놓고 그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포인트인 경우 요거 라인인 경우 박스인 경우 참 라인인 경우 서클인 경우 요 그래픽스를 이용을 해서 그려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린 거다 하는 거예요. 사각형인 경우에는 사각형 그리고 점인 경우에는 아주 조그만 점을 그리고 이 조그만 점을 그리는데 X, Y, width, height를 잘 이용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됩니다. 드로우 오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TV 그릴 때 대충 TV 그리는 거 비슷하게 흉내를 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요 사각형 그리는 게 전체 윤곽에 해당하는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요 드로우 렉탱글 요거는 화면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안테나 선에 해당하는 걸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버튼 2개, 대충 2개 정도만 그려도 아이콘이기 때문에 대충 TV랑 비슷해지게 보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이트인 경우에는 라인 4개 그려야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원 그려야지 되고 사각형 그린 경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인 경우에는 T라고 하는 글자가
찍혀 나오게 하는 건데 이게 드로우 스트링을 해가지고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T라고 하는 글자를 찍었다 하는 거죠. 이런 좌표 값은 이제 아센트 같은 걸 잘 고려해서 적당히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폰트를 세팅을 하고 타임스 뉴로만이라고 하는 폰트 패밀리로 세팅을 해서 T자를 그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폰트를 사용할 때는 이제 올드 폰트, 기존의 이 그래픽스에 설정되어 있던 폰트를 잠시 보관해 놨다가 드로우 스트링을 하고 나서는 다시 원래 폰트로 복구를 해줘야지 돼요. 이걸 복구를 안 해주게 되면은 시스템상에서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행시키면서 요거 한번 없애고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완전히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맨 밑에 거는 이제 내가 물음표를 찍으러 했는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거, 삼각형 같은 걸 추가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아이콘을 정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일단 이제 디폴트로 물음표가 찍혀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 거다 하는 거죠. undefined인 경우에. 이렇게 코딩을 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켰더니 훨씬 이 뭡니까? 툴바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훨씬 깔끔해졌죠. 완전히 이거는 뭐 요 조그만 걸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화면 안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훨씬 깔끔하다 하는 겁니다. 딱 아이콘들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로는 그림을 그려줘야지 좀 뭐가 척 보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더라도 뭔가 그래도 좀 성의껏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내가 추가를 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더 이상은 제이드로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 내용은 없을 겁니다.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